214페이지, 214페이지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에서 별표 3개 해놨죠.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린관계 시험에 잘 나온 파트가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어딨냐면은 어디 있습니까? 216페이지 주위 토지 통행권 있죠? 그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린관계도 여기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니까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내 안 내? 잘 안 냅니다. 잘 내는 파트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214페이지 상린관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서설에 보면은 의 있죠? 밑에 있습니까? 인접하고 인접해야 됩니다. 인접한다는 얘기가 린자, 상린할 때 린자, 이웃 린자거든요. 한자 있죠? 한자가 이웃 린자입니다. 서로 상자에다가. 그래서 서로 이웃하는 토지의 이용조적 관계는 뭐랍니까? 상린관계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성립한다. 자, 그리고 소유권의 확장과 제한이 있는데 소유권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도 있고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적용 범위 나오는데 원래 이제 뭐니까 상린관계는 이웃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용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를 하는데 지상권과 전세권도 중용한다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290조하고 319조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디 줄 거냐면은 일단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인데 세 번째 줄 지상권 전세권 나오죠? 준용한다. 토지 임대차도 준용이 된다. 유치 준용한다. 줄 것이면 되고. 근데 법적 성질에 가면은 두 번째 줄 242조 244조는 가행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생활방해 금지 나와 있는데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1항입니다. 217조 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응양, 기타,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이거. 갑의 토지고 을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장 소리 많이 안 나게 적당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되고 매연 열기책이 매연 나오는 거를 못하게 막아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저감장치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게 217조 내용이야. 알겠어요? 옆에 좀 보세요. 절대 안 나온다. X입니다. 217페이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한번 보세요. 2항 217조 2항 밑에 바로 갑니다. 줄 긋지도 마세요. 거의 그냥 법조만 보면 돼요. 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 상태에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인용할 의무가 있다. 자, 보면은 적당하게 뭡니까? 매연 저감장치 했고 안 보이게 담 샀고 뭡니까? 이렇게 다 했어요. 소리 안 들리게 6시에 마치고 공장에. 그러면 이 사람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이 2항이 이거라. 참아야 된다고.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인용 의무가 있다고. 오케이? 참고만 봐라. 참고.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생활방해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저감장치하고 뭡니까? 소리 안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담장 설치해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줬다 하면 손배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단 말이에요. 예방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내지 예방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자, 잘 봐세요. 자, 그 다음에 216조 내용 인지사용 청구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자, 봅시다. 인지사용 청구는 뭐냐? 봅시다. 자,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태풍 많이 사기 와가지고 작살이 났습니다. 떨어져 나갔어. 많이 사기 왔을 때 저희 뭡니까? 저희 아파트에 차를 대놨는데 아파트 그 샤시가 떨어져가지고 저 차에 박살났습니다. 저 앞에 끼고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저는 이제 차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렌트카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호입니다, 호.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제가 소송을 할 필요가 없죠? 렌트카 회사에서 다 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서 소송 다 걸었으면 소송 걸고 합의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더라고,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좀 작게 합의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렌트카 회사에서 갖고 있잖아요. 예? 아,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렌트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 우리는 그 비용 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사업자가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자 이제 그 렌트카 회사에서 이제 뭐가 아마존인데 전화해가지고 그 소유자 이제 그 파손시킨 그 사람들이 전화를 했죠. 사진 다 찍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요 정도 합의하자 했더만은 절대 안 한대. 그럼 법원에서 보자 이러더라고. 그럼 걔들은 자기들 법인 안에 변호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돈 다 회수 받는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슨 비용 30만 원 자차 비용 있죠. 그것만 내고 소송이 들어갔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벽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거. 샷이 떨어졌다. 박살났다. 그럼 이거 박살났어요. 그럼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자, 이 사람이 여기 담장이 딱 있는데 여기 바로 이제 뭡니까? 고치려면은 옆에 탕 사용해가지고 크레인 갖다 놓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지 사용 청구권이다. 인접하는 토지.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 뭐 담벼락 이게 떨어지가 여기 벽이 떨어져 나갔다. 그럼 이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그럼 옆에 토지를 사용하라고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 크레인 갖다 놓고 하루 만에 고치면은 소주 한잔 사주면 돼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며칠 간다고 그러면 옆에 을이 와서, 갑인도 와서 뭐랍니까? 시벌입니다. 내 땅을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니 계속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달라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법적으로 만들어놨어. 보상해주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돼 있죠? 아, 내만 합리적인가? 자, 그 216조라고 읽어보면 돼. 이제 자, 봅시다. 인지사용 조건 한 번 나왔다 그래서 별표 쪼매하게 해놓고, 한 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10한 2, 3년 동안 2번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딱 이제 10년 동안 한 번 나왔고, 12년 동안 한 2번 나왔습니다. 자, 1항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고쳐야 되죠.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 없이는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거 들어갈 때 반드시 승낙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 승낙 없이 들어가면 뭐예요? 주거 침입죄입니다. 알겠죠? 주거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주거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승낙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 이웃 사람의 손해를 받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네. 됐습니다. 이 히터 꺼도 안 되겠습니까? 아, 띄워도 되죠? 네.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넘기시면 돼요. 수도 등의 시설구 나오죠? 예? 뭐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참고사항 보시고 다음에 한번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3월 달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 수도가스관 배관 설치할 때도 뭡니까? 요 수도가스관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남의 땅 지나갔으면 돈 줘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시험 안 나와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자, 이 주의토지 통행권도 뭡니까? 내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판소도 한번 봅시다. 어디 보냐면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자, 주의토지 통행권. 일단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상인관계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그리고 세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주의토지 통행권 지문 2개 내지 3개 이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은 경계표담하고 건축물 할지게 이제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경계표담 쪽하고 섞어서 이제 상인관계 내용 문제를 내는데 나중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10년 동안 4번 단독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개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있죠? 그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도 다 판소노트 해놨습니다. 네, 봅시다.
이게 공로입니다. 공로가 뭐야? 공적인 도로. 공적인 도로가 뭐라고? 공로. 자, 이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야. 여기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뭐라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자, 요 파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통로. 여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요것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219조 220조 내용입니다. 어제 밤새도 공부하고 왔다 그랬죠. 219조 220조. 자, 219조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 내용을 보면은, 자, 공로로 뭡니까? 나갈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거나 통로를 개선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자, 이때는 뭡니까? 통로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로를 개선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있는데, 자, 통로를 개선하는데 문제는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중간을 뚫고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법조를 또 만들어놨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해야 돼요. 자,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통로 개설할 수가 있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지나가면은 갑이 와서 또 뭐랍니까? 시버리죠. 시버리면 어떻게 입에다 돈을 꽉 집어줘야 돼요. 그럼 이 다물죠. 손해를 보상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손해를 뭐 해야 됩니까? 보상해줘야 되죠? 네,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됩니다. 이게 219조의 내용이야. 219조. 자, 이게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 한번 볼게요. 자, 어디냐면, 자, 일단 법조문 없는데, 자, 책에 이제 일단 볼게요. 216페이지. 유상통행권 나와 있죠? 원칙 유상입니다. 돈 줘야 돼.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해놨죠, 아까? 유상입니다. 그래서 의 한번 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자, 현관편을 주시고, 뭐가 없는 경우?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러면 통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입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까?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으로 해야 된다 했죠? 이게 219조의 1항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7, 8 적혀 있죠? 자, 그리고 2항의 내용이 밑에 갑니다. 손해보상입니다. A번에 줄 것이고,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자,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이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지금 누구야? 을입니다. 을이 통행하잖아. 그럼 갑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통행지 소유자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A번 했고요. 그 다음에 C번으로 딱 화살표 놓으시고, C번. 그런데 사실상 내가 좀 통행하면 안 되겠나 이랬더니 사실상 허락했다. 그러면 공짜로 해라니 말이죠. 자, 내가 이제 뭡니까? 을인데 갑인데 내가 좀 통행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갑이 뭐요? 그래라. 허락해붙죠? 그럼 돈 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 그건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전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손배충할 수가 없답니다. 허락받아간 사람이 받았단 말이야. 갑이 을에게 가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받았을 때? 허락받았을 때. 자, 우리 판소노트의 47페이지에 4번 있죠, 4번? 4번. 사실상 허락한 경우 손배충할 수 없다. 돼 있죠? 20회 기출해 주시고 20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지문이야. 20회 때. 됐어요? 그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자, 우리 책이 다시 와서 디귿벌입니다.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주체는 두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 되죠? 지상권과 전세권도 준용된다고 했잖아.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명의 신탁자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명의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신탁자 명의로는 안 돼 있거든. 명의를 맡긴 사람이 뭐야? 신탁자.
받은 사람이 받을 수탁자야. 그럼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돼 있잖아. 그럼 신탁자는 지 명의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이해됐어요? 됐어. 그 시험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나와 있죠, 요건. 자, 이 요건부터는 3월달 할게요. 3월달에. 자, 3월달부터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18페이지로 갑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우리 여기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요 내용, 판례 내용인데 지금 하면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218페이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조문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220조입니다. 자, 보세요. 만일에 이 토지가 각각 을과 병의 공유관계다. 공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 있죠. 공유 지분이라는 게요, 2분의 1씩 지분이 있으면요, 을병 이래가지고 지분마다 다 토지마다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얘들도 무상통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예? 얘한테 보상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럼 공짜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분할되거나 일부가 양도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돈 한번 줬잖아. 그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220조의 내용은 뭐하거나 분할하거나 두 번째 일부를 양도했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는 그 전에 보상금 지급했죠? 그 전에 보상금 지급했으니까 무슨 통행할 수 있다고요? 무상통행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가 요 사람이 다시 또 특별승계인에게 넘겨버리면, 자, 무상통행권이 안 됩니다. 유상입니다. 자, 무상통행권이지만 요거는 을과 병 사이만 인정되는 것이지, 특별승계인에 넘어가면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가 된 경우 유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은 그 전에 돈 줬어, 안 줬어? 아니, 돈 그 전에 이 을과 병은 줬잖아. 근데 이 사람 준 적이 없잖아. 도시 줘야 돼. 그러면은 특별승계인 이 양수인이 받았을 때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저 줬기 때문에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20조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책에.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토지의 분할, 일부 양도, 형합해를 주고, 분할, 일부 양도를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저 병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병토지. 됐어요? 병토지 됐어요? 왜 안 되면 위에 적어놔. 병토지 얘기하는 거야. 자, 토지가 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일부가 양도되거나 분할됐을 때는 그 전에 돈 한번 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 내용 두 번째 줄에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써 있죠? 그 내용이고, 디귿번. 자, 디귿번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일부 양도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얼번의 별표입니다. 리얼번. 자,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일부 양도되거나 분할됐을 땐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피통행지에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들은 그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상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고? 유상으로 가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이죠. 47페이지 판소노트 잠깐만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 보세요. 1번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주의 토지 통행권 하는데 요 기능을 발휘 못하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판소도 있죠? 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는데, 편리하다는 것은 편리하다는 만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것만 일단 정리합시다. 요 정도까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우리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있는데,
27회 때 나왔던 게 밑에 보면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어디냐? 5번이네, 5번. 자,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현재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미래상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고 크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별표해 놓으시면 돼. 이게 27회 때 기출입니다. 27회 기출의 정답 지문이야. 미래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되지. 통행권은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요거 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돼요. 4번 아까 했죠. 허락을 받으면 손해를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어디냐면 216페이지 한번 보세요. 216페이지. 자, 우리가 리얼번에 요건 돼 있지? A번 있습니까? 기존 통로가 부적당한 경우는 밑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것이고,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의 기능을, 자, 여기 경합해야 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옆에 가서 첫 번째 줄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찾았어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B번은 공노출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넣을 때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야.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범위부터는 3월 달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218페이지. 자, 물에 관한 상인관계 나와 있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거 뭐 나중에 나온 적이 없어요. 221조, 2조, 그 다음에 인공적 배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옆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경계에 가는 상인관계 나옵니까? 아, 요거는 좀 알아야 돼요. 경계에 가는 상인관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상인관계 문제를 냈을 때, 자, 인지사용권고 냈다 그랬지? 인지사용권고.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 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계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수지 목권. 수지가 뭔데? 연예인이 아니야. 나무가지야. 나무가지의 수지란 목권은 뭐야? 나무 뿌리. 알겠죠? 이게 240조 내용인데 그것만 시험은 돼. 그럼 우리 쉴 데 없는 거 안 나온 거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볼 거야? 3월 달에 한번 봐줄게 그냥 예의상. 그러면서 뭐합니까? 안 나온다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저 같으면요, 민법만 하는 게 아니고 딴 거부터 해야 되잖아. 저 같으면 강하게 버립니다. 공부세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마세요. 에? 민법도 맞아. 보지 마. 알겠죠? 보지 마. 알겠죠? 안 봐도 90점 이상 봤는데 전혀 뭐 영향이 없어요. 우리 수학생 중에도 100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에? 알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점수가 90점 이상. 자,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점수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보지 말이다 진짜 안 나와. 그럼 출제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본다는 얘기야. 10년 동안 안 됐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옆에 뭡니까? 자연적 배수, 인공적 배수, X 해놓고, 유수 이용권 X 해놓고, 나중에 3월 달에 해줄지 말지 나도 고민할 거야, 그때. 알겠죠? 할까 말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뭡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줄 수는 있어요. 예? 수리 변경권하고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는데, 3월 달에 해줄 수 있지 않을지도 나도 몰라요. 왜? 낸 적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자, 밑에 가서 경계 가는 거 볼게요. 그럼 우리 시험 잘 내는 거는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경계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37조 있죠? 아, 여기 봅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단독주택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상속주택 살았잖아. 그럼 담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살아본, 옛날 어릴 때부터 이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전혀 이해 못 해요. 살아봤던 분은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담을 설치한다. 그래서 담을 설치합니다. 이게 뭐예요? 경계의 표시가 되는 담이라고. 그래서 뭐라 이런다고? 경계표 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에? 자, 그럼 경계표 담이야. 에? 자, 물어볼게요. 이 담 설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옛날 생각해보자. 우리 부모님들. 이 담 뭐, 협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야. 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단독으로 뭐 담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설치했어. 누구 거야? 내 거. 이게 법에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럼 공동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데? 공유. 됐어요? 이거 시험 나오는데 왜 틀려? 내 이해가 안 돼. 에? 자, 그래서 경계표 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분할될까 안 될까? 벽돌 한 개 네 가져가고 벽돌 내가 돼 안 돼? 그래서 분할 금지야. 알겠어요? 이것도 시험 나왔던 질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공동의 비용으로 무슨 비용으로? 공동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했잖아. 그거 뭐로 추정입니까? 공유 추정이라고. 알겠어요? 네, 왜 비용을 뭐 했으니까? 공동으로 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단독으로 지었는데요 하면 네 거야. 지가 했으면 지었으면.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분할 돼 안 돼? 분할 금지입니다. 자,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공용 부분 나오는데 공용 부분이 여러분은 이제 아파트 살죠? 예. 네. 아파트에 보면은 복도, 계단 한번 물어볼게요. 승강기 분할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승강기 한 분할해보지. 20분의 1 분할해가 니주가 이렇게 돼야 안 된다. 분할 금지라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공용 부분과 뭐는요? 경계표 담은 무슨 금지하고 있다? 분할 금지하고 있어. 아시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분할 금지.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237조입니다. 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자, 이 공동의 비용 형합해 내시고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237조 1항을 읽어봤죠? 무슨 비용으로 만들었어? 공동의 비용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239조로 화살표 딱 해놔야 돼. 239조. 왜 239조로 가느냐? 읽어볼게요. 경계표에 설치된 경계표당 국어. 국어 뭐야? 또랑. 모르겠으면 적어놔. 또랑. 국어 몰라가 내일 오거든요. 국어 뭔데요? 또랑. 알죠? 네, 또랑.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표, 담, 국어 등 상리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유 추정 형합 해주시고. 왜 공유인데? 237조의 1항 보니까 공동의 비용으로 만들었잖아. 뭐로 추정이나? 공유 추정이다. 이해됐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237조 2항입니다. 통상의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상방이 절반에서 부담하니까 공유지. 자, 그러나 측량 비용 형합해놓고 별표 27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어.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 비용입니다. 형합해놓으시고 27회 기출입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측량 비용은 상방위 균분 옴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놨다고 시험에. 옆에 적어놔. 상방위 균분 해놓고 X 27 기출. 측량 비용 나오면은 면적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봐야지. 그림. 한번 볼게요. 을의 토지가 이렇게 클 수도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땅 사면은 측량할 수도 있죠? 경계 측량하잖아. 왜? 옆에 사람이 자꾸 내 땅인데 뭐 왜 침범했냐고 보상해달라니까 열받아가지고 측량한다고. 한번 물어볼게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한번 해봐요. 면적 크면 클수록 많이 내요.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냅니다. 자, 그래 측량시켰다. 선입입니까? 후에 납입합니까? 선납입이야. 입금 안 하면 절대 안 나와, 걔들. 알죠? 아시죠? 국토정보공사. 알죠? 한국 뭡니까? 정보공사죠? 토지공사. 공사 맞습니까? 하여튼 거기 등기법 할 때, 지적법 할 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공사 있잖아, 공사. 맞죠? 거기에 돈을 입금해야 돼. 입금을 선입금 하면은 뭡니까? 나와서 측량해 줍니다. 그래서 깃발 꼽아요. 쭉쭉쭉쭉쭉쭉. 무슨 말이겠죠? 무슨 측량한다고? 경계 측량할 때. 면적이 크면 클수록 돈 많이 내, 적게 내? 많이 냅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면적 비율이라고. 측량 비용은 무슨 비율? 면적 비율. 그럼 이 사람 먼저 크니까 많이 내겠죠? 적게 내겠지. 오케이? 근데 다음 설치는 똑같이 더 비용 내잖아. 공유지. 됐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험 지문입니다. 됐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셔야 되고 238조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을 지가 내서 누구야 그 건물? 저 담 누구야? 지 거지.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압에 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지 뭐.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지목권 240조도 별표입니다. 240조. 자, 우리가 경계표 담에서는 공동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니까 공유로 추정한다. 239조. 됐어요? 그리고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면적 비용이다. 그게 포인트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수지목권 나옵니다. 수지목권. 자, 봅시다. 수지목권. 요것도 시험에 10년 동안 2번, 10몇 년 동안 뭡니까? 3번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거냐? 나뭇가지가 뭐야? 수지야. 뿌리가 뭐야? 목근이야. 됐어요? 자, 나뭇가지가 넘어오면은 을이 어떻게 되냐? 바로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나무는 이게 어떻게 뿌리가, 나뭇가지가 어떻게 뻗어가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죠. 예? 이쪽에 보시면 그 그린마트 지금 보면 위에 옥상에 보면은 막 나무 해놨는데 마트 앞에 가면은 또 많이 해놨어요. 분재를. 철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이불로 분재를. 아시죠? 그 마트 주인이 아저씨가 하는데 사모님이 뭡니까? 마트 거의 알아서 하는데 거기서 버는 것보다 그 분재가 버는 게 더 훨씬 많대요. 1년 동안 버는 게. 그 산에 돌아다니시면서 있잖아요. 이거 좀 괜찮은 거 딱 띄우고 이렇게 한대요. 예, 하는데 그렇다 그래. 그러면 나무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자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고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봅니다. 알겠어요? 네, 나무 가지는 어떻게 뻗어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재고 청구를 하고 240조 1항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자를 수 있다. 240조 2항이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3항 가면은 뭐가 나면 뿌리 나와. 뿌리 넘어왔어. 뿌리 넘어왔어. 어떻게 해요? 잘라도 살아 안 살아? 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뿌리가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험 지문입니다. 이해됐죠? 아무것도 아니야. 네? 됐어요? 뭐 알겠죠? 알겠죠? 자,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남녀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뭐 수업 들었잖아. 자꾸 넘어와 위에서. 그러면 네가 하지 마라 하다가 푹 치부잖아. 바로 자르면 안 된다니까. 뭐 하여튼 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 뭐 남자친구가 넘어오면 어떻게 해? 하지 마라 했는데 넘어오면 어떻게 해? 그다음에 푹 치죠. 그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친다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밑에 넘어오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 알겠죠? 자, 또 이게 뭐라는 거 다리 넘으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 자,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기억하든 이렇게 기억하든 알아서 기억해야 돼. 이거 지금 나오는 게 시험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법조문 240조 발표해놨죠? 우리가 상린관계 문제를 내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지문 냈다가 그 나머지 지문은 237조, 239조, 그 다음에 240조 내는 게야.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봅시다. 1항.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자, 수목가지 행합이라고 해놓으시고, 경계를 넣을 때 소유자에 대해서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자, 줄 거야 돼. 무슨 청구 넘어야 됩니까? 나무까지 넘어왔어. 제거 청구해야 돼. 2항. 가지의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권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제거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잘라본단 말이야. 근데 3항 가세요. 수목뿌리 행합이죠. 이게 목건이야.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수지 목건 제거권이잖아. 알겠죠? 수지가 뭔데? 나무 가지. 목건이 뭔데? 뿌리. 나무 뿌리. 오케이? 네, 됐어요. 넘어갔어. 하여튼 뭐 어떻게든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쳤어요. 자, 넘어가서 신골 금지입니다. 신골이 뭐야? 깊게 파지 마. 이 말입니다. 241조.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될 정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지문. 자기 토지에 신굴하지 못한다. 깊게 파지 못해요. 근데 무슨 공사하면은 충분한 방공사 할 때는 신굴할 수 있답니다. 자, 242조. 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별표 한 개 놓고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반 미터.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최소한 반 미터 이상 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몇 미터? 반 미터. 2항 인접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착수한 후에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무슨 배상만? 손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번의 줄것에 대해 가장 돌출한 부분의 반 미터입니다. 찾았어요? 이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야. 가장 돌출한 부분에 몇 미터 된다고? 반 미터입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3조 차면시설도 한 번 나왔어요. 볼게요.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거래해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때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 아니, 그 창호를 딱 만드는데 앞에 다 보여.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적당한 뭐 해야 돼요? 저 안 보이게 해야 되지? 무슨 시설 해야 돼? 차면 시설 해야 돼. 그래서 커튼 치든지 이렇게 뭐 가리막 하든지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옆에 가서요. 한 번 나왔어, 그거 차면 시설. 옆에 페이지 지하 시설 나옵니다. 자, 지하 시설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2m 경계로부터 2m 형광펜을 주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 간의 거리는 몇 미터를 했습니까? 반 미터. 그걸 2m 낸다고. 아까 몇 조였습니까? 242조. 옆에 봅니다. 242조에 아까 반 미터 나왔죠. 위에다가 2m X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모의고사 치면 한번 봅니다, 이거. 모의고사 매년 한 번씩 내더라고.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44조 보겠습니다. 우물을 팔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에 처치할 시설을 할 때는 오물이 뭐야? 똥물 적어놓든지 알아서 하세요.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깊이 반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항 갑니다. 전하의 공사를 함으로써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는 오액, 똥물이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44조는 2m입니다. 반 미터가 아니고 요거는 옛날에 10m 때 힘이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요거를 2m를 반 미터 낸 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더럽게 낸 거죠. 더럽게. 지문도 법조문도 오액 나오고 그러니까 더럽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가고. 자, 그다음에 건물의 구분 소유자 간의 상관관계. 요거는 X입니다. 215조는요. 사문화됐기 때문에 안 봅니다. X예요. X. 안 봐도요. 자, 그다음에 밑에 가서 기본 예제 있죠? 기본 예제가 있는데 어디 보냐면은 요거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야. 2번 한번 보세요. 아까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 아파트를 위해서 미래상까지 하는 게 아니고 현상이랬죠. 그게 답이 2번이었어요. 자, 넘기시고 2번 문제 상인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1번 한번 보시면 1번은요. 자, 우리가 이게 27회 때 나왔던 정답 지문이야. 측량 비용 끝에 나와 있죠. 측량 비용 아까 뭐랬어요? 면적 비용인데 절반에서 부담돼서 이 틀렸죠. 됐습니까? 자,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의 비용을 경계 부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까 맞아요. 이때 소유되는 측량 비용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면적이 해야 되지. 공동이 아니고. 1번 들었습니다. 자, 2번은요. 맞죠? 아까 봤던 거잖아. 인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보다 통상 높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20가지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를 수 있다 있죠. 240조 내용 1항이죠. 1항 2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뿌리 이름을 제거할 수 있다. 5번은요. 건물을 축조한 경우 경계로부터 반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고 지었단 말이야. 착수사는 1년이 경과하면은 건물이 완성해도 손배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27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밑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나와있죠? 요건 앞에서 다 봤던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우리 이 내용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
갑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이 침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침탈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다 했었죠? 네,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자, 침해자에게는 요 일부를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막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침해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 및 손배. 자, 요건 우리 판서도 지금 몇 페이지 보면 돼요? 36페이지. 판서는 또 36페이지 펴면 돼요. 자, 침탈자에게는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됐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우리 필기해놨잖아. 손배는 뭐랬습니까? 무슨 과시 있을 때? 고의 또는 과시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요 내용들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213조 214조의 내용이야. 자, 213조가 요거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이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는 214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만 보고 갑니다. 다 했던 거니까. 자, 222페이지 가세요. 222페이지. 의의 줄구로 갑시다. 소유권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고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된다. 다 했던 내용이고 민법 규정은 몇 조입니까? 소유권의 기한은 214조, 13조, 14조 나왔죠?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에서 저당권에서 준용하고 있다. 줄 것이면 되고 종류는 2번입니다. 무슨 청구권이 있습니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있다 했죠? 됐고 옆에 페이지 가서 반환 청구는 1번에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래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다 돼 있죠. 근데 점유권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몇 년의 제한이 있었습니까? 1년의 제한이 있었다고 그랬지. 예, 점유권은 도둑놈도 가질 수 있으니까 기간을 짧게 해준다 했지. 그래서 내가 뭐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 마이크를 침탈해갔다. 을이. 그리고 병이 뒤느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데 병인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권일 때는 선의의 특별성이 있는데 못한다 그랬잖아.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수요일에 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소유권이 기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우리 점유권이 기할 때는 1년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그래서 행사기한의 제한이 없다 이게 뭡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뼈가 빠지게 뭐가 아파트 샀는데 이거 침탈해 갔다, 땅 샀는데 침탈해 갔다, 반환 청구를 20년 지나서 못 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행사기한의 제한 1년 지나면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한의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요건 청구권자 누굽니까? 소유자입니다.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상대방은 누굽니까? 점유를 침탈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고의가시를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 돼 있습니까? 기억번 됐습니까?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거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쭉 넘어가서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자, 밑에 가서 판례복이 있죠. 요 3월달 다 설명합니다. 다 설명했던 이유고 리얼번에 가면은 두 번째 줄에 뭘 했냐면은 우리가 앞에 물권 청구는 했고 점유 보호 청구를 했을 때도 점유 보조자에게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했지. 맞죠? 왜? 점유주가 아니거든 걔가. 그래서 두 번째 줄 점유 보조자에게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갈로 3번의 내용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무슨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다 했던 겁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은 청구권자는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뭡니까? 현재에 방해하고 있는 자 줄 것이면 되고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다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나머지 쭉 넘어가고 3번에 방해 나와있죠. 방해. 이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야. 방해는 현재에도 현관표 딱 해놔야 돼. 별표 해놓고 29의 기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손해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침해가 봅니다. 자, 핵심이 어디 현관표 해야 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얘기하는 거다. 체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내용 또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볼 필요 없고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 이것도 밑에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것입니다.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요거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있잖아. 우리 적어놨을 거 36페이지에 함께 할 수 있다 있지. 요것도 함께인데 요거는 뭡니까? 선택이라 했어. 그러면서 요거는 and고 요거는 or라고 했었지요. 그렇게 돼 있죠? 판서도 다 돼 있습니다. 그때 다 했습니다. 이거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예제의 1번 지문 이제 29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요. 자, 1번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야. 소유자는 물권 청구에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앞에 배웠어요? 자, 우리 요게 어디냐면 옆에 판례보기 있죠. 판례보기.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의해서 자, 물권 청구를 행사했을 때는 침탈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가 비용 부담합니까? 행위자가 합니다.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도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한번 봅시다. 가면 어디 했는지 보여줄게. 153페이지입니다. 2주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153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반환 청구할 때 침탈했을 때 반환 청구했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소송 비용이 들어갔어요? 을이 침탈해 갔잖아. 그 상대방이 비용 부담한다고 했지.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온다고 했잖아. 29에 기출 안 했어?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다음 페이지 넘겨봐. 29에 기출 해놨지? 누가 적었는지 몰라. 적어놨어. 줄 꺼놓고. 아니 별표 해놨든지 해놨을 거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방해 제거 행위 및 방해 행위 예방의 비용을 드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맨 끝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옆에 29의 기출 적어놨죠? 저 29의 기출 했을 거예요 그때. 아니면 별표 해놨을 건지. 안 해놨나? 154페이지의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우리가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는 비용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요게 이제 요 내용이야. 자, 227페이지 오셔서 기본 예제 1번 지문의 내용이 어디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154페이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면 옆에 226페이지 판례보기 있죠. 판례보기.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줄 겁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에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가지고 만든 문제가 29회 때 문제 1번 지문이 답이라는 거야.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일단 그거 이해 안 되더라도 넘어가면 돼요. 이제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넘어가서 228페이지 소유권의 취득으로 가도록 할 건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10분 쉬었다 갑니다.